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시사토론의 새로운 진행자로 인사드리게 된 원광대학교 원도현입니다.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전을 거듭해온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존의 민자를 유치해서 대형 쇼핑몰로 개발하려던 전임시장의 사업 계획을 유보하고 전주 종합경기장을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론은 전주시가 발표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의 방식과 계획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패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의 도시계획자십니다.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시민단체 참여하셨는데요.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시의 발표를 보면 도시 재생, 그리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눈에 띄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백순기 국장께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주 종합경기장은 2005년도에 그 전라북도로부터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 양해 받을 때의 당시 조건은 10년 동안 그 체육시설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10년 이후에, 10년 전에 그 종합경기장을 용도 폐지를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양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양해 이후부터 개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양해 조건인 10년이라는 기간이 금년 말로 도래되게 됐습니다. 그간에 종합경기장 이전은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해서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고요. 전시 컨벤션 센터는 재정 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경기장 이전을 위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롯데 쇼핑을 선정했는데요. 그 조건은 현 경기장을 19,300평 정도를 롯데 쇼핑에다 주고, 거기에다 롯데 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다가 일종 경기장하고 야구장을 건립해서 전주시에 기부 체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종합경기장의 나머지 16,000평 정도의 그 컨벤션하고 호텔을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컨벤션 센터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4년도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계획은 현재 종합경기장을 그 민간 투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바꾸고 시 재정으로 하고, 컨벤션은 기존 그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똑같이 해서 그 경기장 인근 부지 가지고 경기장 내부에 있는 잔여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전교조 건물하고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짓겠다 하는 사항이고요. 종합경기장은 앞으로 그 개발 계획은 일부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예, 그 뒤에 조금 자세한 설명은 뒤에 듣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기부대 양해 방식 이런 얘기가 나왔고, 2005년에 조건이 이제 도래가 됐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전에 있던 계획은 종합경기장 자리에 이 컨벤션 센터를 짓고 또 거기에 호텔과 쇼핑몰을 지어서 민자를 유치해서 그 공간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계획은 컨벤션은 재정사업으로 하되 나머지는 시민공원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민자를 유치해서 호텔을 짓는 이 정도의 사업이 이제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큰 개요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주시의 계획이 조금 저희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뒤에 좀 더 들어보기로 하고, 두 분께서 우선 이 발표된 계획도 있었고 방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먼저 그 전주시가 그 2005년부터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고민을 해서 전임 시장 때 그 전주시가 앞으로 도청 소재지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는 데 필요한 공간으로서 해서
롯데 복합 쇼핑몰 유치하는 선에서 민정유치 방안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시민공헌화시키고 재정사업을 빨리 해야 되니까 시민공헌화 하는 것을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시의 행정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바꿨었을 때에 그 타당성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 제시하고 있는 논거는 뭐 생태도시적인 측면에서 가야 된다는 네. 것도 있고 전주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시민이 그 땅을 만들어서 기부한 거니까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네. 그런 논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논거 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상권들이 반대를 해서 롯데 쇼핑몰 사업을 전환했다 하는 쪽에 어떤 의견들이 많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전주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지역 상권 보호라는 데 너무 치우쳐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지역 중심의 상업 중심을 배제해버렸다 이렇게 오해가 되면 전주시가 친기업 도시가 아니라 반기업 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이 네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런 면에서는 전주시가 내세운 그런 어떤 논거에 대해서 좀 더 시민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제시된 안을 보면 네, 과연 이런 거기까지만. 것들이 시민들을 예. 위한 공헌화 사업으로서의 깊이 있게 성찰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을 바꾸게 되는 타당성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종합경기장에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시민공헌이라는 말에 좀 추상적이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신 것 같고요. 우리 김남기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좀 틀린데요. 네. 잘못된 정책은 뒤늦게라도 바꿔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경전철을 김한주 지사 때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그랬었죠. 송하진 시장이 폐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전철이 타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재정 적자를 내고 있는지 현실로 나타났고요. 쇼핑몰이 지금 이천시라든지 의정부시의 중소상인들의 그 생계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현실로 드러난 마당에 그것도 시민의 땅, 시민의 공간을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하필 왜 쇼핑몰을 넣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무수한 논란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좀 바꾸신 거, 이걸 큰 방향에서는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좀 남은 과제들이 있죠. 그러면 대체 시설을 짓기 위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컨벤션 운영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더 적자를 줄여가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주시가 이렇게 계획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천천히 좀 네.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백 국장님의 말씀이 전주시의 입장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분의 의견은 상당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정청래 교수님께서는 쇼핑몰이 철회된 것에 대한 자체의 문제, 다음에 그 과정의 문제를 좀 말씀하셨고 김남기 위원장께서는 그런 변화는 일단 긍정적인 변화다. 그리고 다만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으나 일단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 정청래 교수님께서 좀 질문을 하신 셈이거든요. 네. 과연 기부대 양해 방식, 특히 이제 민간이 들어와서 자본을 투자하고 그 대체 시설을 지어준다. 이제 이런 조건들을 왜 이렇게 갑자기 철회를 해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전주시 입장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예, 그 당초대로 추진하려던 기부대 양해 방식 사업은 그 민간 사업자가 종합경기장을 대체 시설을 지어주는 대신에 현재의 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 넘겨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국내의 많은 그 도시들도 도심공원이나 그 광장 등을 많이 조성하는 추세인데요. 종합경기장 부지는 지금 전주의 마지막 남은 공공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지금 63년도에 조성을 했고 80년도에 신축을 했었는데요. 그 부지가 역사성도 있고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이런 소중한 공간을 대기업에 땅을 넘겨주면서 대기업의 쇼핑몰 타운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 공간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네. 그 전주시의 의견,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대기업의 땅을 넘겨준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또 우리 아까 정철호 교수님께서는 대기업이 유치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기업이 오는 똑같은 하나의 상황을 놓고 넘겨준다는 표현과 유치한다는 표현은 상당히 다른 표현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주 시민이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 생태적인 공원 공간도 필요하고 또 질 높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쇼핑 공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쇼핑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는 우리가 생태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이게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쇼핑 공간은 나중에 개발하자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주시가 1,000억 이상의 투자 그 사업 계획 안에 보면 그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육상 경기장하고 야구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투자 계획이 나와 있질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 투자 계획까지 포함한다면 현재 나와 있는 1,000억 투자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갔는데 과연 그런 투자를 지금 시민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네. 그런 것들의 어떤 투자의 우선순위라든지 파급 효과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 문제는 우리 김남기 의원님께서 한번 같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쇼핑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친기업적인 도시, 뭐 반기업적인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거꾸로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중소상인 도시. 네.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지역 경제를 운영을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기업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중소상인들, 지역의 실필주 같은 이런 상인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의 방향에 있어서 그렇게 또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까지 개발이라고 하는 게 원래 종합경기장에 사실은 민자 유치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즉 예. 개발 사업이 잘 팔리고 자본 회전율이 빠르고 이 지역 내의 수요도 그렇지만 외부에 자본이 들어와서 이렇게 아파트가 가수에 창출해서 사가지 않습니까? 뭐 투기든 어쨌든 투자든 그렇게 해서 빨리 팔릴 수 있는 아파트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에 부딪힌 거죠. 재건축 주민들한테 반대에 붙여서 결국 쇼핑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선회되게 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공간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고 지역경제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대단히 건축물에 의한 그런 개발 방식에서 공원이나 어떤 친환경 녹지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것에 대한 모델이 아직 창출되지 그렇죠. 않았기 예,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이해가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이기도 하고 시도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분, 우리 백 국장님 포함해서 모두가 전주시가 발전해야 될 방향에 대한 어떤 지점은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공통된 지점이 있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또 지역 경제가 건강한 도시 이런 걸 지향하고 있는데 방법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전주시가 제안하신 방식은 우리 김남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시민 중심 중소상인 도시, 이 중소상인들이 보호받는 도시 이런 입장이 계신 거고 우리 정철호 교수님께서는 어떤 성장 거점을 좀 강화한다는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생태공원 또는 이제 이 도시의 미래 모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전주시 발표 중에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 또 유럽의 광장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뉴욕의 센트럴파크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쓰레기 하치장이 있던 곳을 이제 세계적 관광지로 탈바꿈을 하였고요. 또한 유럽 그 유명 관광지에는 넓은 광장들이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그 공간이 휴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처럼 그 세계적으로 명서가 되어 있는 도시에는 좋은 공원과 광장이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 종합경기장은 접근성이 좋고 위치 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소중한 추억과 그 애완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큰 가치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전시 컨벤션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다목적 광장과 생태 도시숲, 문화 거점 지역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기능을 도입해서 한옥마을과 더불어서 전주의 명소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이제 정 교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에 대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 전주시 발표 나왔고요. 그리고 시민공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고 녹지공간, 생태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일단 있었습니다.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개념을 전주시에 두겠다는 그런 발상과 그런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하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데 그러면 현재 담고 있는 계획 내용이 과연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것이 구상이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는 거지. 좀 아쉬운 면이 뭐냐면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 안에서의 어떤 시민공원 계획만 나와 있지 그것과 연결된 전주청과의 관계라든지 또 덕진공원의 관계라든지 그런 주변과의 연계되면서 이게 센트럴파크로서의 기능을 갖는 그런 광역적인 비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일본의 가나자와시가 만들어 놓은 시민문화촌 같은 기능을 거기다 하나 만들어 놓는 개념으로 이렇게 본다면 시가 주장하고 있는 센트럴파크라는 개념이 좀 공허하게 느껴지고 지나치게 좀 확대 해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만드는 그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담지 못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빠졌을 수도 있지만 좀 전주천이라는 우린 스스로 지금 전주천이라는 중요한 센트럴파크 기능을 갖고 있는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성이라든지 그거와 광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분명한 거는 종합경기장 인근에 바로 전주천이 있고 또 법원 부지가 있고 또 터미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들 전체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거냐 하는 건 전주시가 앞으로 이 계획의 타당성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과제로 남기고요. 자, 이제 아주 두 번째 쟁점을 한번 넘어가 보면 예산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의 사업 계획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합경기장 이전을 하는 계획하고 그 자리에 컨벤션을 짓겠다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죠. 전주시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이 종합경기장 이전에는 약 700억, 그리고 전시 컨벤션은 687억, 683억 이 정도. 벌써 이것만 해도 1,4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사업 계획의 규모나 또 재정 조달 방안들을 혹시 이제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주시의 예산 규모가 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는 가용 재원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요. 먼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1종 육상 경기장은 좌석수를 15,000석으로 해서 330억 정도 추가를 하고요. 그거는 기존의 보조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보조 경기장이 국제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짓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 경기장을 고치는 데도 330억 정도 들어간다. 새로 짓는 게 아닌데. 스탠드만 올리는 것이죠. 그것만 330억이 예. 그다음에 야구장은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지금 우리가 예. 좀 토지를 좀 11,100도 사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8,000석 규모로 해서 370억 정도 걸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시 컨벤션 센터는 잔해부지 26,000평방미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683억 들어가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90억이 컨벤션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295억은 국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이제 이 부분에 예산 계획에 대해서 정 교수님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예산 계획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발표된 자료상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예산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나머지 예산 계획이 있는지 몰라서 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과 전시 컨벤션 센터 예산만 해도 1,000억이 넘어요. 네. 근데 지금 시민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림을 보면 에코존, 뮤지엄존, 마켓존, 컬처존, 광장존, 워킹존 등을 다 만든 예산은 지금 이 돈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은 현재 그리고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자 하는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상 나와 있는 건물들이 들어가면 진출입 도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투자 이런 것까지 한다면 단순히 나와 있는 1,200, 300억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재정 수요가 들어갔는데 그건 과연 어떻게 확보할 건지, 특히 이제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신축에 가까운 비용이 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리모델링하면 돈 안 드는 줄 아는데 신축 돈 이상의 많이 돈이 들죠. 들어간단 네네,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1,400억, 500억 수준이 아니라 그 나머지 예산도 재정 사업으로 다 해야 된다면 과연 그거에 대한 청사진은 안 나와 있으니 좀 불안하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네, 같습니다. 한번 지금 1,383억 중에서요, 순수하게 시비가 투입되는 금액이 970억 정도 됩니다. 네, 970억 중에서 금년에 예산 확보가 70억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900억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예, 앞으로 들어가는데 이 금액 자체가 일시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18년까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 300억 정도, 예, 연간 300억 정도. 연간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현재 세수 전망을 보면 2018년까지 2015년 대비해서 한 1,500 정도가 세수가 증대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00억 정도를 3년 동안에 이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공원이라든가 광장을 만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공모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면 국비를 충분히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문체부 정도 그런.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약 1,300억 정도 중에서 전주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900억 정도. 근데 2018년까지 매년 300억 정도를 투입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제 시민 종합경기장 내부의 개발은 다양한 공모 사업들이라든가 국가 사업들을 앞으로 확보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한규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유술 제고 사업이 올해 끝나면 거기에 투여됐던 330억 정도가 이제 이쪽으로 돌릴 수 있다, 뭐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돌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네네. 이제 금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그만큼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듬해부터는 그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유 그러니까 예산이 좀 여유 예산이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할수 이제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이제 총적인 어떤 방향에서 재원 마련의 방향을 제시한 거지, 뭐 이렇게 예산이라는 게 돈을 통장에다 딱 넣어놓고 이렇게 시가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수가 들어와야 그때 돈이 차는 거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유술 제고 사업이 1차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계획된 사업이. 그러면 노후 수도관은 그냥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완성될 때까지 예산 글로 돌렸어야 되니까 중지하겠다는 건지,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 김 시장님의 어떤 공약 사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 계획이라는 점이 이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시가 그런 어떤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포괄적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예산 배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또 과제입니다. 그렇죠? 예.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끝장내서 이렇게 이 답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종합경기장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이고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에도 이제 과제가 남겨져 있죠.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종합경기장 개발하는데 행자부의 재정 투용자 사업을 심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당초에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 컨벤션 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2012년도 7월과 10월에 자치부로부터 투용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의 경우에 당초 민간에서 재정으로 변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용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건 맞고요. 전시 컨벤션 센터는 현재 재정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년 말이
그 투용자 심사를 받은 3년이 도래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사업 지연으로 해서 그 재심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아직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연장선상에서 진행을 하면 투용자 재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네.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여서 사실 이 자리에서 토론을 뭐 해서 이제 가르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석이 좀 틀리고요. 그렇죠. 제가 고전만을 말씀해 알기로는 주시면. 전주시가 이제 그 행안부에 해석을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도에서는 약간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고요. 즉 네. 컨벤션 센터가 이미 투용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건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전주시의 주장인 반면 전라북도는 롯데쇼핑이 컨벤션의 부대 조건으로 들어가서 투용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해석의 문제인지 그래서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전주시의 이번 이 구상의 전환이라 이 사업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행안부라든지 행정 절차가 분명히 맞춰져야 그 다음 사업도 가능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투용자 네. 심사를 받은 것이 경기장 이전하고 컨벤션 센터하고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기도 틀리게 7월 달에 받고 10월 달에 받았고 그 사업 계획서 내용에 쇼핑몰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을 짓는데 쇼핑몰이 부대 조건이라는 얘기는 안 맞는 말입니다. 허위 사실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사실이라기보다는요. 그 내용은 맞지 않고요. 지금 부대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롯데 쇼핑에서 이익 나는 부분을 컨벤션한테 보전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별개 사업이고 전혀 다른 사안이고 우리 그 시에서 그 컨벤션을 관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이익 난다고 해서 전주시로 그 적자를 보전해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도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혹자는 뭐 컨벤션이 롯데 쇼핑몰이라고 하는 시설을 전제해서 그 지금 타당성을 이렇게 받은 걸로 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제이지 여기서 옳고 그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방금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롯데 쇼핑의 문제가 있고요. 또 롯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계약을 이제 파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아쉬운 거는 롯데 쇼핑몰에 아까 이제 우리 정철 교수님께서는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쇼핑몰에 어떤 그런 이 거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그랬는데 좀 어떻게 이 문제는 판단하고 계시는지. 아마 롯데 측에서는 쇼핑몰을 만드는 것이 기존의 백화점 가지고는 미래에 소비자의 어떤 행태 변화라든지 수요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난번 시장 개실 때는 참여를 한 것이고 아마 이번에 시민공원 만들고 컨벤션을 재정사업으로 하게 돼도 호텔 건립이나 하는 부분들은 롯데 측에서 아마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배후 지역에 그와 같은 컨벤션이나 시민공원을 갖고 있는 호텔 부지를 찾는다는 것, 도심에서 찾는다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 선정으로서의 기득권도 좀 누리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자 유치를 통해서 호텔을 짓는 그런 것들은 뭐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두 가지 사안인데 종합경기장의 이전 그리고 하나는 전시 컨벤션 문제지 않습니까? 전시 컨벤션 센터도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시 컨벤션을 가지고 끝까지 토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좀 짚어봐야 될 사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컨벤션 문제의 어떤 절차의 문제 또는 손익의 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컨벤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론화가 안 돼 있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우선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이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여기도 그 예비 타당성 조사인가 하면서 감사원 지적 받았죠. 예. 왜냐하면 토지 매입비를 시땅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매입비를 뺀 겁니다. 타당성이 안 나오죠. 토지 매입비를 넣으면. 근데 전시 컨벤션이 사실은 타당성이 안 나오는 사업이 전시 컨벤션 그렇죠. 사업이에요. 예. 적자가 나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떤 서류상으로 그렇게 해서 속이는 일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누가 운영하고 적자를 어떻게 보존하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 예산을 적자를 줄여갈 수 있는데 이걸 자꾸 숨기면 어디로 얼마만큼 들어갈지 나중에 얘기 못해도 돈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컨벤션 사업은 적자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네. 하는 시민 동의와 컨벤션 활용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이렇게 메꿔져야지 네.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시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우리 정철호 교수님 컨벤션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또 정학경기장의 컨벤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앞으로 뭐 글로벌하게 되고 또 음식 창의 도시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컨벤션이라는 마이스 산업의 어떤 핵심 시설은 그 수익이라는 차원보다는 도시 경제, 도시 기반 시설의 일환으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익성이 안 나서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마 그 정부에서도 컨벤션 센터를 인정해주고 국비 지원해주는 것은 미래의 도시의 아주 중요한 기반 시설로서 컨벤션은 필요하다. 적어도 도청 소재지의 어떤 중심 도시로서 전주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해 준 거니까 그 차후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익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마이너스 요소를 줄여갈 것인가가 더 우리 과제지 그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합경기장 개발과 컨벤션 모두가 하나하나가 아주 큰 과제들이고 그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전주시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남아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급선무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 어떤 과제일까요? 먼저 우리 위원장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일단 김승수 시장님이 방향 전환을 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 절차상 우선 급한 게 기존의 롯데와의 그 협약이 이제 계약이 청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어떤 그렇죠. 계약을 맺던가 건설을 하던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시의회에서 어쨌든 기존 안이 부결되거나 또는 새로운 안이 가서 가결이 돼가지고 롯데와 계약이 청산돼야 되는데 우선 시의원들의 어떤 공감과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실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되기도 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정 교수님은 어떤 문제가 더 저는 이제 그 아까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전주시가 그 재정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는데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전주시가 한옥마을이 700만 원다 500만 원 하는데 2단계 한옥마을 사업도 해야 되고 전라감영을 만들면 주변 지역의 사업도 해야 되고 음식 창의도시 사업도 해야 되고 탄소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추가적인 재정 수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 상당 부분의 재정적인 여력을 시민을 위한 시민공원을 만들고 하는데 돈을 1,000억 이상을 투자한다고 그럴 때 야 과연 전주시가 그걸 다 끌고 갈 수 있을까? 뭐 그 발상의 전환도 좋고 생태도시 지향하는 거 좋지만 지금 시민들이 지금 시급히 요구하는 것은 전주시가 지금 대박을 터뜨렸다고 할 수 있는 한옥마을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와 기반시설들을 어떻게 더 2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킬까에 대한 생각들이 여기 시민문화촌을 만드는 것 자체로 가지고는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는데 재정의 상당 부분이 여기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충분히 고민을 하셨겠지만 소통을 하고 어떤 시민들에 대한 그런 우려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정확한 재정에 대한 기반이 이렇고 앞으로 이런 투자와 여력이 있다. 이걸 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들으셨죠? 예. 예. 김남기 위원장께서는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내는 문제, 그리고 롯데쇼핑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금 더 부드럽게 정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런 고민들을 말씀하셨고, 우리 정철호 교수님께서는 재정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계십니다. 혹시 시에서 뭐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준비하신 게 있으시면. 물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단 일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그 금액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4년 종합경기장
광장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5년 가까이 좀 넘어가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당해년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의 재정이라든가 앞으로 세입 전망으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회 동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시의회 동의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주에 그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상임위에서 27일 날 다뤄지고요. 28일 날 그 본회의에서 다뤄지는데 충분히 시의원님들께서도 전주를 사랑하는 만큼 힘을 모아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계시다는 거죠. 네. 예, 어쨌든 이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뭐 그동안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좀 급박한 전환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이 의회의 동의가 단순하게 의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의 동의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주 시민들 중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러나 걱정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 네. 이런 고민들은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종합경기장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사안인 것 같은데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미래 가치에 대한 측면도 있는 거고 또 전주 종합경기장의 개발 방식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철 교수님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전주시가 이제 이걸 시민한테 돌려주고 새로운 시민 공헌화하면서 마이스 산업의 거점도 만든다고 전제를 했다면 그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지금 페이퍼 플랜 그림 조감도 한 장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광역적인 틀에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와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시민하고 좀 소통하고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기 위원장님. 네,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는데 좀 뒤늦게나마 김승수 시장께서 방향을 전환해서 중소상인도 보호하고 시민의 어떤 그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 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이 크기도 크고 잘못해 놓으면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좀 장기적 안목을 좀 갖고 시민의 여론 수렴이라든지 어떤 공감을 확대하는 그런 선에서 어떤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또 한번 분명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 국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2년 동안 진행해오던 사업 계획이 이제 변경되면서 다소 시민들께서 우려 목소리도 많이 있었고 걱정스러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주의 정체성을 좀 보완하고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그런 공원이라든가 환경을 제공하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전라북도와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주시가 앞으로 미래 도시로 가는데 앞으로 20년 후에 전주가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보게 되는 오늘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 전주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오늘의 결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희가 아주 무겁게 이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께서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에 대해 본인의 많은 걸 걸었다,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의 말씀들이 대체로는 전주시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러나 남아있는 문제는 많다. 특히 전주시가 전주를 미래의 생태도시 그리고 미래의 시민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청월 교수님께서는 기존의 안이 민자를 유치해서 전주의 컨벤션과 호텔과 쇼핑몰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든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도 오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미래적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의 짧은 토론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보다 많은 과제를 풀어나가는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적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스스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참여하느냐, 이 문제가 이 사업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 분 패널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